조은현. 음력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네. 53년 3월 10일. 53년 3월 연세가 많네요. 사주 본원이 계사년, 병진월, 갑진일주.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의 기풍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차력법이 계사년 정사월 병수를 주네요. 왜 그런지 알 것.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사주처럼 이 조은현 아저씨는 진짜 사주 같네요. 예. 사주 같습니다. 와.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그냥 봐도 좋은 사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좋은 사주고 사실 일단 사주가 좋아야 된다는 명확하네요. 사주가 좋아야 되는 건 명확하고 이 사람은 이 조은현 아저씨는 거기 영화에서도 되게 감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엄청 감정적인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는 사주입니다.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러니까 현대판 약간 그 바둑의 의미가 여러분들 바둑의 의미는 땅 따먹기잖아요. 실제로 땅 따먹기인데 이 사주가 실제로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많은 사주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부동산도 땅 따먹기잖아요. 굉장히 실제 공격적으로 하는 사주입니다. 부동산 하면은. 그래서 바둑에서도 약간 땅 따먹는 개념을 좀 더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 완전히 엄청 공격적일 거예요. 실제. 병진을 갑질주라서 머리가 좀 아니 꼭 그거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사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훨씬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반대 스타일인 이창호한테 진짜 발렸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거의 창입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유형에 가깝고요. 쇼맨십도 원래 있는 사주고 외모도 잘생긴 사주예요. 사주는. 외모도 좋은 사주고요. 의외로 바둑 기사들이 훨씬 침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주는 침착한 사주는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네요. 침착한 사주가 아니네요. 머리는 되게 좋은 사주는 맞습니다. 세세한 계산을 잘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세세한 계산을 잘해서 이기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둑의 기풍이 이제 계산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서는 좀 하락세를 맞을 만하긴 해요. 성격이 불같죠. 성격이 불같은 유형입니다. 아니 저는 영화 보고서 저도 조은현 시대가 아니니까 좀 이해가 안 된 게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전 바둑 기사가 그렇게 감정적일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주 보니까 알겠네요. 사주 보니까 엄청 감정적입니다. 괴팍은 아니에요. 점잖은 편인데 약간 불편한 게 다 드러나는 성격입니다. 자기가 불편하면은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긴 해요. 실제 만나보면 되게 매력 있는 사주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주에 가깝습니다. 시대가 좀 도왔다라고 볼 것 같아요. 시대가 좀 돕지 않았을까? 부동산에서 돈도 많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벌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조은현 아저씨가 부동산 했으면 지금 엄청 부자일 겁니다. 근데 일반 사업은 좀 맞진 않아요.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주식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주식은 감정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좋은 사주예요. 실제 바둑기사 아니었어도 좋은 직업 했을 거예요. 사업을 감정적으로 하면 사업이 되겠나요? 잘 안 돼요. 감정적이면. 그 영화에서도 좀 의기소침한 게 있거든요. 이창호한테 치고. 그래, 그 이유가, 원래 질투심도 많은 사주예요. 질투심도 많은 사주고, 와, 이렇구나라고 저도 좀 놀랍네요.
제가 생각한 약간 바둑기사 이미지의 느낌은 좀 아니라 질투심이 굉장히 좀 많은 유형이에요. 여자 욕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불같은 면이 있는데 쿨한 성격인지요. 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내와 사이가 좋을까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내 사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 사주를. 요즘 시대에 태어날 바둑 말고 프로게이머가 됐어. 프로게이머에는 없어요, 이런 사주는. 프로게이머에 있으면 이제 키보드를 다 부쉈을 겁니다. 예. 그나마 바둑이니까 이거 엎을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그랬을 거예요. 아내로서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요? 아니 그거는 사주를 봐야죠.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라는 건 뭐 좀 멋있게 하네요. 그냥 사주가 좋으니까 좋은 사람이 했을 거예요. 예. 사주가 좋아요. 교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직업상 사주가 좋아요. 예. 그런 성향인데 바둑으로 내적 수양이 하는 건가요? 수양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예. 불 같다고 꼭 쿨하진 않습니다. 그거랑은 완전 별개예요. 예. 별개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창호 사주 한번 봐볼까요? 이창호를. 이창호 아저씨는 15년 7월 29일. 사주 본원이 을묘년 개미월 병자일주네요. 차력법이 을묘년 갑신월 개축일주. 되게 의외네요. 사주가. 진짜 의외네요. 되게 진짜 제가 생각한 거랑 되게 의외다. 이게 진짜 보이는 거랑 되게 다르네요. 예. 왜 의외냐면 실제로 저는 이창호가 유명한 게 이제 부처님 같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되게 침착하였다고 해야 되나? 당황하지 않고 무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긴장을 잘 안 하나? 안 하는 사람인가라고 봤거든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제 생각에는 돌부처라고 별명이 반대로 너무 긴장해서 굳은 거예요. 사실은. 예. 너무 긴장해서 굳는 유라 야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창호 씨 훈련소에서 신발끈 못 묶었던 게 그러니까 저 그것도 긴장해서 못 묶었던 거였어요. 진짜. 예.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엄청 긴장하는 유형이야 실제로. 예. 근데 바둑이라는 게 진짜 긴장되는 스포츠거든요. 예. 종목이. 근데 진짜 엄청 긴장하는 사주네. 저는 완전 대범한 유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대로. 왜냐면 막 역전승을 되게 많이 하는 유형이에요. 실제로 이창호 씨는. 역전승? 자기가 그냥 남이 두는 대로 내버려두고 막 이게 긴장해서고, 와, 진짜 상상 이상이네. 예. 바둑 안 한 상태로 군대 가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예, 진짜. 엄청 긴장도가 높은 사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싸움을 하면요 되게 긴장해야 되거든요. 이제 내가 실수할까봐 그래서 싸움을 최대한 피하고 좀 두면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자기만의 기풍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병자일주 성향? 예, 일부 있어요. 그게. 불안도가 높은 사주야.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였어. 저는 그냥 영화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엄청난 계산 능력의 소유자라서 굳이 싸움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대사가 약간 그런 식이라 아니에요. 싸우면은 되게 긴장해야 되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였어요. 실수 잘 안 하는 사주인가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바둑은 실수해서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레벨에서는 트레이닝을 실수를 안 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실수 잘 안 하는 사주라는 말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얘기 자체가. 일반 직장을 가지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조금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바둑 기사로 굉장히 잘 간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긴장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하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할 곳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바둑이라는 곳에서 더 잘 되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이 사주가. 엄청 좋은 사주 아니에요, 생각만큼, 이창호 씨 사주는. 오히려 조은현 사주가 더 좋은 사주입니다. 예. 조은현 사주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창호가 막 나왔던 시대는 대부분 조은현 스타일의 바둑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엄청 공격적인 스타일. 프로는 그냥 다 그냥 박살내고 들어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조은현, 이세돌 전부 다. 근데 이창호가 완벽한 긴장도 때문에 수비를 하니까 그거에 더 말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바둑 기사인데 상대방이 스타일이 대체적으로 다 공격을 해요. 99명이. 그러면은 누가 더 공격을 잘하는지를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누가 한쪽이 이제 수비를 압도적으로 하면은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이창호는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예. 그 스타일이 거의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트레이닝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트레이닝 할 사람이.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이 되게 운이 좋았다? 예, 유리했다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바둑은 두면요. 여러분들 바둑 두면은 프로 레벨이나 실력이 올라가면요. 공격을 하게 돼요. 수비보다. 예. 수비보다 자꾸 실력이 높으면 공격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 그게 몸에 배고 그걸로 이겨야지 좀 더 짜릿하고 재밌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창호 바둑은 보는 맛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맛으로 좀 보긴 하죠. 누군가는 두들기니까. 예. 그게.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창호가 계산을 엄청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조은현 아저씨가 계산을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조은현 아저씨. 실제 계산 능력은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창호가 그냥 수비를 너무 두텁게 하거나 약간 이런 유형으로 가서 신기하네요. 예. 오히려 계산에 좀 약해요. 예. 여기서 계산적이라는 거에 약하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빨리 하냐라는 거거든요.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바둑은 시간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은현 아저씨가 더 위에요. 빨리 계산한다는 뜻은.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당연히 침착하고 수비하는 사람이 정확할 수는 있죠. 근데 계산을 잘한다라는 의미라는 개념을 넣었을 때는 빨리 한다라는 걸 좀 더 점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땐 조은현 아저씨가 훨씬 더 잘하는 유형이 사실입니다. 예. 그쵸. 이창호 씨 영화 보면 복귀를 잘 못해보이 실제로도 이창호 씨가 복귀가 약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다른 타 바둑 기사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계산 효과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되게 너무 의외였습니다. 저도 지금 봤어요. 그 카페에서는 뭐 다음에 뭐 사주 볼까 했지만 진짜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의외로 재능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재능이 보이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예. 조은현 씨가 훨씬 투기적인 사주가 예, 맞아요. 이게 개념이 달라요. 아까 조은현 씨는 땅 따먹기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을 땅 따먹기로 인식하고 있어요. 조은현 아저씨는. 예. 그러면 이창호 아저씨는 뭘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바둑이라는 거를? 인식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느낌이.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좀 종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대보. 예. 진짜로
약간 헬스라는 개념이에요. 헬스. 예. GKR 성벽? 약간 헬스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몸이 만들어지는, 성실하게 하면 몸이 만들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요. 이창호 씨는. 예, 바둑의 개념을. 의외로 집을 많이 만들고 막 이게 룰이잖아요. 개념 자체는. 근데 이창호 씨는 바둑을 좀 예쁘게 만들겠다. 헬스가 좀 그렇잖아요. 내 몸을 예쁘게, 그 대신 성실하게 좀 그런 느낌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모양을 좀 예쁘게 가져가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면은 이 공격적으로 두게 되면은 자꾸 싸움을 하면요, 뭐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막 이런 게 약간 예쁜 느낌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부서지는 느낌이. 땅 모양, 이게 바둑이 은근히 땅 모양이 중요해요. 네, 땅 모양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 그 모양적 개념이 들어가요. 그걸 이창호 씨는 되게 그 이해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양에 대한 이해가. 예. 바둑 두신 분들은 알 겁니다. 되게 의외네요. 예. 저도 지금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걸 미리 생각한 게 아니라 사주를 보고 배웠습니다. 예. 아, 바둑을 저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오히려 저는 보통 사람들은 다 조은현 아저씨처럼 인식할 거예요. 아, 바둑은 그냥 땅 따먹기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근데 확실히 다르게 생각을 하네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렇게 두네요. 그러니까 내 모양이 깨지기 싫으니까 방어도 더 잘하게 되겠죠. 예. 그쵸. 헬스, 나의 만족감. 실제로 이창호 씨는 소통이 약한 기질이 있을까요? 그러겠죠. 예. 일단은 나의 스타일, 나의 만족감이 중요하니까. 예. 경신일주 안 잘생기죠. 전체적 구조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주를. 아, 다누님 안녕하세요. 예. 아무튼 많이 배웠네요.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스타일이 나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창호 씨가 어렸을 때 바둑으로 대성할 거라고 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주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잘 되냐 안 되냐라는 개념만 갖고 사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이세돌 씨도 한번 볼까요? 이세돌은 예전에 본 것 같아서 그때는 막 기풍에 대한 것들을 막 보진 않았으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83년 3월 2일. 사주 본원이 개인형 갑인월 기축일주네요. 이한이랑 사주가 똑같다고 들었습니다. 차력법이 개인형 병진월 임신일주. 아, 사주 좋아요. 네, 사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좋아요. 잘 두고 실제. 네. 이세돌의 기풍이 그냥 계산 굉장히 빠르고 실리 위주로 잘 둘 것 같아요. 네. 실리 위주로 잘 두고 이 사주도 좀 공격적이긴 해요. 공격적입니다. 조은현 아저씨보다 더 계산이 더 정확한? 공격적인데 계산이 되게 더 정확하긴 하네요. 조은현 아저씨보다. 근데 실제로 더 공격적인 거는 조은현 아저씨가 더 공격적일 것 같고요. 이세돌은 좀 더 공격의 계산을 더 잘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세돌 스타일은요, 그냥 프로게이머랑 비슷해요, 오히려. 네, 프로게이머. 이세돌 부동산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같이 둬요,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하나요? 되게 정교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계산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임기응변이 뛰어날 것 같아요. 이세돌 씨는. 계산이 빠른 기술수 성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허접하게 사주 보는 줄 압니까? 네. 실제 이세돌 씨는 프로게이머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이창호 씨나 조은현 아저씨는 프로게이머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스타일이.
예, 빠르게 판단하는 느낌. 완전, 예. 그래서 약간 그 바둑이 턴제잖아요. 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두면 한 명 두는 턴제잖아요. 이세돌은 턴제의 느낌으로 두는 게 아니야, 실제로. 실시간의 느낌이야. 실시간. 나는 이 사람이 두지 않아도 계속 머릿속으로 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게이머는 실시간으로 하는 거잖아요. 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세돌의 계산법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아, 프로게이머의 스타일로 두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였던 거야. 그 AI랑 대결했을 때 이세돌은 굉장히 불리했어요. 이세돌을. 예. 이세돌 바둑 스타일이 사실 반대로 따지면 AI랑 둘 때 제일 불리한 스타일. 예, 기풍이 제일 불리한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이창호 씨가 뒀으면은 사실은 저는 더 잘 뒀을 거라고 봐요. 예, 컴퓨터와. 또는 차라리 조훈현 아저씨가 뒀으면 더 잘 뒀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근데 이세돌은 오히려 불리했는데도 1승 한 거잖아요. 그때. 조훈현 아저씨나 이창호 아저씨가 뒀으면 더 잘 두지 않았을까 사실 좀 생각하긴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예. 이유가 있다는 게 그게 일부러 그 AI 딥마인드 회사에서 이세돌을 골랐대요. 예. 실제 이세돌이 AI한테 특히나 약할 것 같고 약간 전성기가 지난 사람으로 유명세는 있는데 약간 전성기가 지난 사람으로 일부러 골랐답니다. 예. 왜냐면 그 회사에서 구글의 딥마인드 회사에서 냈는데 완전 발리면은 안 되니까 일부러 골랐다고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골랐다고. 이창호를 부르지 그러면 이창호를 부르지 왜 이창호를 안 불렀겠어요? 그때는 이창호도 전성기는 훨씬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에이, 세계 역사적으로 세 손가락에 넣자고 하면 그냥 전 세계 바둑 최고수 무조건 원투 다툴 텐데 이창호에. 예, 그거는 완전 원투를 다툴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창호가 제일 잘 뒀다라고는 봅니다. 저 스타일이. 왜냐면 기풍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저 스타일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은현 아저씨 스타일 보니까 완전 공격을 때려 붙는 스타일. 그냥 감정적으로. 예. 근데 이창호 같이 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세돌도 컴퓨터만 아니었으면 일반 사람은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저런 스타일을.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 거예요. 진짜 그냥 AI와 불리한 거죠. AI가 계속 그렇게 두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아,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사주를 보려면 여러분 사주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 제가 뭐 일주만 갖고 막 여러 코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근데 무조건 엄청 실력이 좋다, 잘한다, 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자꾸 사주에. 그냥 잘이라는 개념만 단순히 넣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주를 볼 때는. 예. 자꾸. 그러니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가 바둑을 잘 둘까요? 잘을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스타일로 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사실은. 네. 그게 현 시대에 먹히는가 유리한가 이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원래.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세돌 씨 어록 보면 엄청 자신 있는 어록이 기억납니다. 예, 그러겠죠. 예.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확실히 잘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세돌 씨도 이창호 씨한테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 이창호 아저씨가 전성기가 좀 지났음에도. 예. 그게 의외로 이기기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창호 아저씨가 대단하긴 했습니다. 전성기도 굉장히 길었고, 예. 그게
어떻게 이겨야 되지? 제가 만약에 프로 바둑 기사면 어떻게 이겨야 되지? 같이 줄 바둑 둬야 되나? 이청호 아저씨를 이기려면?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습관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둬야 될까? 네. 저렇게 전체적인 모양 느낌으로써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히려 부는 사람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무리해서 역전 당할 걸로 같이 방어하면 이기려면 실수부터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실수를 줄인다. 공격적으로 두던 사람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게 될까요? 조은현 아저씨처럼 공격적으로 두는 사람이 실수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수가 날 걸 예상하고 더 압도적으로 따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둔다는 개념이. 그나마 천적이 이세돌인데 그나마 이창호를 깰 수 있는 게 이세돌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와 근데도 전성기 때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방어 잘하는 상대를 두면 진짜 둘맛다네. 네, 맞아요. 네. 오 인피니트 사운드스님 경기 북부 어린이 바둑대회 결승까지 가나요? 와 이창호 조은현 아저씨가 끝나고 같이 복귀해 주셨던 기억이 와 영화 보는데 눈물이 났어. 와 진짜 저도 만약에 지금 저도 이창호 조은현 아저씨 보면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너무 진짜 눈물이 나겠네요. 예. 예, 완전 예,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창호 아저씨는 천재는 아니고 그 스타일을 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응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전 프로 기사들이 아예 대응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고 그 깨는 방법 개념을 이세돌 씨가 천재인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개념이. 조은현 님도 천재 사주인가요? 천재? 뭐 당연히 천재 바둑 똑똑한 건 맞아요. 근데 이세돌이랑 붙었어도 이세돌한테는 졌을 것 같아요. 네. 타파법 분석이 안 됐을 거예요. 이창호한테는. 그럼 애초에 스타일을 똑같이 둬야 되잖아요. 근데 바둑을 다누님도 더 봤겠지만 바둑이 생각보다 그게 그 조은현 아저씨가 이창호랑 뒀을 때가 거의 30대 중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바둑을 몇십 년 뒀던 사람이 스타일을 바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문제가. 예. 타파법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어쨌든 프로 기사니까 문제인 거야. 스타일을 못 바꾸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창호를 이기려면 이세돌 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자기 기풍이 생기기 전부터 이창호 스타일을 깨겠다라고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몇십 년을 둔 사람이 갑자기 스타일을 바꾼다? 바둑은 그게 안 돼요. 바둑 안 둬본 사람이 그건데 그게 안 돼, 바둑은. 예. 그 습관이 고정돼 있어요. 실제로 조은현 아저씨가 수비를 할 수 있겠어? 계속 공격하던 습관인데 그게. 우와 세 분 다 전라도 출생군가. 그렇구나. 그게 바둑은 진짜 기풍 사주 해석 제가 보잖아요. 스타일을. 그러니까 사주 성격에 맞게 가요. 그러니까 못 바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창호 스타일을 깰 수 있는 얘가 바둑을 둬서 걔가 그냥 잘라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못 깨는 거죠. 네, 바둑이란 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창호 아저씨가 15년 정도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막 바둑 시작한 애들이 15년 정도 15년을 더 가지고 이제 이창호랑 붙을 수 있는 레벨이 와서 깬 거죠. 사실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거의 그 시간 동안 길러져야 깰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프로 기사들은 못 깨고 이게 유독 바둑이라는 게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성격이 다 나와요. 바둑 두면은 성격이 다 나옵니다. 네. 어릴 때 바둑 뒀는데 이긴 적이 없나요? 저도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라 저도 바둑 두면요 엄청 공격입니다 무조건.
저는 저보다 훨씬 잘 두는 사람이랑 해도 공격적으로 둬요. 예. 되게 포커도 바둑이랑 비슷할까요? 아니요. 좀 달라요. 왜냐면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 성격이 묻어날 수 있는데 운이라는 개념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포커 자체가 바둑보다 바둑에 운이 어딨나요? 뭐 쪼랩들이나 운이지. 예. 이런 초절정 기사들에게 운이 어딨나요? 바둑이 완전히 공평하게 두는 건데. 그래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죠, 완전히. 그리고 처음 한 수부터 다 쌓아가는 거잖아요, 바둑은. 예.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바둑을 둬보시면 내가 한 20수 전에 뒀던 게 20번 두기 전에 뒀던 게 기가 막힌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그게 도움이 돼요. 네, 진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훨씬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둑. 근데 과거에 내가 뒀던 게 도로 물을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그게 끝까지 발목을 잡는 거야, 바둑은. 이게 한 번 두면 땡이에요. 예. 두면 땡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한 번 내가 결정적으로 잘못 두면은 죽을 때까지 발목 잡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발목 잡힐 수 있는 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되게 바둑이 되게 인생을 논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 공격성으로 바둑순을 정한다면, 당연히 조은현 아저씨죠. 예, 조은현 아저씨고, 그 다음에 이세돌이고, 그 다음에 예, 이청호 아저씨죠. 그 유명했던 차민수 씨도 주식은 어렵다고 했었던 그. 에이, 주식은 공평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애초부터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바둑을 그 스타일대로 자기의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했던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도 자기 사주에 맞게 살아야 돼요. 자기 사주에 맞게. 예를 들어서 조은현 아저씨가 제가 공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비적으로 살아봐요. 수비적으로 살아봐. 인생이 잘 사라지겠냐고요. 네. 반대로 이창호 아저씨가 사주가 저런데 공격적으로 살아봐요. 인생이 잘 사라지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무조건 그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잘 알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되거나 정확하게 봐야 되거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잔소리를 하겠죠. 이창호 아저씨한테. 거기 영화에서도 나와요. 너 왜 이렇게 수비적으로 하거나 뭐 방어적으로 하거나 왜 그렇게 두냐고 막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이창호 아저씨가 지금은 바둑이란 건 원래 공격적으로 둬야 되라고 인식을 했었어 봐요. 영원히 그냥 무명 기사였을 겁니다. 예, 이사주가. 근데도 저는 조은현 아저씨가 교육도 뭐라고 많이 했을 것 같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걸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호 아저씨가 자기 스타일대로 둘 수 있게끔은 좀 만들어준 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맞게 인생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의 성향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바둑이라는 거는 여러분, 바둑은 계속 반복해서 두잖아요. 예. 계속 반복해서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 1000번, 10,000번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본인의 성향을 알겠죠? 모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인생을 1000번, 10,000번 살면은? 그게? 그러면 본인 상황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바둑 처음 배우신 분한테 딱 바둑 한 번만 더 봐요. 그러면 바둑 한 번 두고 여러분 본인의 기풍이 뭔지 본인의 스타일인지 알아요? 바둑 한 번 두고 알 수 있냐고. 예. 알 수 있냐고요, 도대체가. 몰라요. 절대. 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냥 남들이 야 바둑은 공격적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공격적으로 두고 갑자기 선생님이 야 아니야 바둑은 이렇게 또 그거에 따라 두고 막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 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 그 스타일이 이거야라고 하는 선생님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자기 인생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진짜. 재밌죠,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인생도 만 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바둑처럼. 자기 기풍이 되고 그거대로 살고 잘 살아질 거예요, 다들. 예, 근데 한 번밖에 못 사는 되게 미숙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 미숙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젊은 분들은 20대 분들 있잖아요. 40대, 50대 미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숙해요. 왜냐면 그 4, 50대도요 똑같아요. 4, 50대도 40대 인생을 처음 살아요. 50대 분도 50대 인생을 처음 삽니다. 60대도 60대 인생 처음 살아. 다 미숙해요. 그 나이대에는 전부 미숙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사실 정확히 지나고서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다고 그 사람이 더 무조건 능숙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20대이신 분들보다는 능숙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20대 분들을 봤을 때는. 근데 같은 4, 50대를 두잖아요. 다 미숙해요. 예. 50대 분? 50대들이랑 있으면 미숙하다니까요. 60대 분? 60대랑 있을 땐 미숙해. 그치만 그분이 아주 어린 분들과에서는 능숙하겠죠. 왜냐면 자기는 살아봤으니까. 근데 처음 온 거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나이가 있다고 모든 거를 다 알고 능숙할 거라고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도 제가 능숙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진짜 완전 기본 베이스는 그냥 사주예요, 사주. 네, 명리학에 그거에 완전히 그래도 통달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 때문에 그런 거지. 저도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치만 보시다시피 제 사주를 보면은 저는 어떤 시기고 어떤 공격적이든 수비적이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능숙한 거에 능숙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창호도 아마 공격은 미숙해요. 예. 공격은 미숙하다고요. 그치만 능숙한 거를 쌓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숙한 거를 막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예,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생 살아갈 때 팁입니다. 자꾸 사주에서 똑같이 사는가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뿐이고 이창호 아저씨는 진짜 바둑이라는 걸 둬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웬만한 스포츠는요, 모든 스포츠들은 대부분은 수비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수비를 하고 이길 수 있는 스포츠나 종목 3? 그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는 사람이잖아요. 턴제라는 게 너무나 유리한 겁니다. 너무 긴장하니까 턴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네.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손이 떨려가지고 못하는데 근데 바둑이라는 게 손 쓰는 거는 정말 바둑알을 들고 한 번만 놓으면 돼. 예. 그러니까 긴장을 해도 티가 좀 안 나죠.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다. 바둑은. 예. 바둑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근데 갑자기 축구하다가 막 화장실 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돼. 종목이 되게 잘 맞는 거죠. 예.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 진짜 그거를 어떻게 신기하게 자기 사주에 맞게 딱 정했을까? 그것도 참 재밌네요. 예. 아, 디펜스 게임. 장기 체스도 좋지 않을까요? 장기 체스? 안 돼요. 수비로 안 돼. 이거 장기 체스는 여러분들 해보면 수비하면 져요. 그게, 예. 공격이에요, 공격. 그러니까 바둑도 그 전에 기풍이 다 공격이었던 겁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좀 짜내봐요. 저도 뭐가 있을까? 수비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나? 야구? 야구를 수비로? 야구를 수비로 한다. 논문 쓰기. 야구도 좀 턴제의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그쵸? 투수는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예. 어쨌든 선발 투수로 혹사하다 몇 년 혹사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리고 야구는 안 된다. 예. 안 되는 게 긴장하면 안 돼요. 야구는. 예. 야구는 긴장하면 안 됩니다. 실시간이야 너무. 예. 작가도 그런가? 작가를 수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축구 수비수? 긴장해서 안 될 것 같아. 몸이 굳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너무 실시간이야. 턴제여야 돼. 턴제. 예. 잘 모르겠지만 수비는 아니지만 골프가 아닐까요? 안 돼요. 너무 긴장. 골프는 긴장하면 안 되는 가장 스포츠라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정답이. 여러분들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 스타크래프트 실시간이라 안 돼요. 그리고 공격이에요. 공격. 매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 배드민턴이 약간 수비형으로 해서 상대를 지치는 식으로 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수비가 더 지쳐요. 사실. 수비가 더 지쳐. 그러니까 웬만한 스포츠는 전부 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얘기해요. 예. 매 앞에 장사 없다. 야, 다 두들기면 이겨요. 사실. 예. 진짜. 컬링? 차라리 컬링이 좋겠네. 컬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해야 돼요. 가드 세우고. 컬링이 좋긴 한데 뭐 그거 가지고 랭킹 1위가 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유독. 너무 좁아. 뭔가 실력의 범위가 너무 좁아요. 예, 실력의 범위가. 그랬을 때 그냥 바둑만한 게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정말 종목을 너무 잘 정했네요. 야, 기가 막혀. 예.